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수가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또 새롭게 치고 나오는 이슈들도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뉴스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두 분의 배경에도 이렇게 뭔가 콘서트의 열기가 느껴지는 사진이 있는데 저희 주제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 만이라고 하죠. 중국의 한알령이 이르면 5월에 전면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나 컸었던 K-시리즈 섹터들이 오늘 아직까지도 섹터 상승률에서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너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그 피해 자체가 너무 컸던 만큼 이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엔터나 콘텐츠, 화장품 등등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시세 잘 나고 있는 엔터 콘텐츠 쪽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전망까지도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일단 시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황유현 팀장님,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어느 정도의 파급력 있는 뉴스일까요? 네, 뭐 사실 엔터 주식들 올 초 들어오면서부터 흐름이 사실 좋았죠. 작년에 네. YG 엔터가 실적을 잘 내면서부터 사실 올해 뭐 BTS 전역도 다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콘서트들이 다 매진돼 그 경미권에서 매진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들은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려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그 중국 사람들의 한국 콘텐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일지는 앞으로는 좀 많이 좀 분석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여행주라던가 다른 뭐 화장품주다라던가 상대적인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컨텐츠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한가를 뭐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뭐 한두 종목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전통의 컨텐츠 회사들까지도 아주 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말씀하셨던 대로 매매 전략을 바꿔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슬슬 매매에 대한 전략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이번에는 더 고조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만큼 엔터 콘텐츠도 잘 가지만 그와 동반해서 움직이는 게 또 K-뷰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그 한알령 때문에 우리가 K-뷰티 이야기를 할 때 탈중국을 많이 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중국의 판로가 워낙에 좁아지다 보니까 다른 이제 해외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우리가 예전처럼 굉장히 중국에서 뭔가 활발하게 속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의문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종목을 아무래도 좀 가려봐야 되지 않을까? 김민수 대표님, 네. K-뷰티주 안에서도 이제 한알령 해제되고 나서 정말 중국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이거는 어떤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거는 그냥 플러스 알파, 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덤이다. 예. 예, 그 전부터 덤이었습니다. 그거는 하게 되면 더 플러스 알파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워낙 지금 기존에도 잘했던 섹터이긴 한데 시장에서 화장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주 쪽도 혹시나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보편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좀 무거운 모습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성비가 없어질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작용되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 3분기, 4분기 때 나오면서 기대감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기대감을 충족해도 먼저 들어갔던 기대감들이 약간 좀 흔들리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시장에서는 약간 좀 슬로우하게 움직이는 국면들이 높은데 하지만 이게 플러스 알파를 열어주면서 저희의 또 기존에 나왔던 워낙 잘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다시 재조명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게 아모레퍼시픽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국 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약간 좀 주춤했던 쪽들은 대형 그 화장품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약간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기대는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 입장으로 봤었을 때 중국인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한국 화장품 너무 사고 싶었어라고 했던 게 아니라, 중국은 거의 이제 또 약간 자급자족화된 또 애국 소비와 함께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대감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있어도 성과를 많이 기대하겠다라는 쪽들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잘하고 있는 쪽에서 성과를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에 대한 종목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제닉 같은 회사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쪽들이 많이 쉬었고 거기다가 레벨업 되는 과정 쪽에서 역시나 지금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떤 설비 투자와 함께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역시나 잘하고 있는 쪽에 대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 다시 열리는 게 지금 화장품주에게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쪽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관심주는 제닉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엔터 콘텐츠는 기존의 엔터 같은 경우에 너무 잘하고 있었고 하이브는 또 신고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분명히 잘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그쪽에 대한 투자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엔터 쪽에 대한 시각들은 역시나 좋긴 한데 오늘 시장을 딱 보게 되면은 딱 개인들이 붙을 만한 거 그거는 그냥 우르르 다 정리를 시켜버리고 오히려 약간 빈집일 수 있을 만한 쪽의 섹터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별로 쪽인 관심이 없겠지라고 하면서 CJ E&M 그리고 또 들어오는 뭐 미디어 콘텐츠리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들이 좀 강하다는 얘기는 일단 기존에 갖고 있었던 IP를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또 약간 빈집이다 보니까 들어왔던 거 외에는 따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후속적인 매수는 아직은 좀 더 보고 대응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은 또 저희가 아예 안 보던 쪽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면세점. 네.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카지노 이런 쪽들도 오랜만에 매수자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데 호텔 신라가 아니라 주가 안 가다 보니까 이제 모텔 신라로 바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일단 오늘 거래에 집중되면서 기대감을 좀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감이 없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추가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어떤 그 예전의 면세점 구조와 아니면 또 카지노 쪽들도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와서 예전만큼의 그만큼의 소비를 보여줄까 아직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와서 좀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벌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벌써 작년 대비해서 6배 늘었다고 하게 되면 단체 관광객들이 벌써 움직였어야 되겠죠.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갖고 계셨던 분들이 물렸다가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여력들을 차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너무 기대감을 키우지는 말자. 특히 뚜껑 열어보고 데이터 확인하자라는 쪽으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따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함께 지금 곁들여서 얘기해 주신 게 오늘 면세점이나 호텔 이런 쪽들이 또 시세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거나 그러한 구간 정도에서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중요한 건 그 인바운드 같은 데이터 쪽을 더 체크해 보는 것이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주들도 그 중국발 훈풍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좋은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중국 쪽에서도 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 분명히 그 인바운드는 뭔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좀 봐야 되는 것일까? 오늘 일단 여행 관련주들 시세가 그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거든요. 황교안 팀장님, 여행주에는 이 뉴스가 어느 정도로 좀 주가에 반영됐나요? 아직까지는 사실 하나는 되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잖아요. 아마 조금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체 여행의 뭐 시트립이라는 사이트라던가 이제 단체 여행객이 얼마큼 한국으로 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숫자화되는 부분들이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사실 뭐 기대감 했다가 또 다시
또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던가 지금 나온 기사에 비해서 또 이에 반하는 기사가 또 정보가 또 뉴스가 또 나온다면 언제든지 또 상황도 뒤집힐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여행주들이 실적도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올해 뭐 당연히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실적 추정치를 다시 잡아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밑에서 좀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응축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거래대금이 좀 모자란 상황에서 여전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전히 쏠림 현상이 그 중국 관련주에서도 쏠림 현상이 컨텐츠나 화장품 쪽으로만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순위나 4순위 정도 되는 상황이 지금 여행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덜 올랐기 때문에 여행주를 잡아보자라는 내용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향후에 그 좀 상황이 좀 바뀌는 걸 확인하고 사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우선순위로 따져봤을 때 여행주는 좀 후순위 쪽에 있다 얘기 주셨고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시간 가지고 봐도 늦지 않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면세점이나 여행 이런 쪽에 대해서는 데이터 체크 필요하다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좀 문을 열어봤고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시세가 지속되고 있는 게 2차 전지주 쪽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간밤에 니콜라의 파산 소식에도 정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 봤듯이 너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지금은 보면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ESS용 LFP 양산을 하반기에 본격화하기로 했다라는 그 어제 뉴스를 계속 받아가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K칩스법에 2차 전지 산업도 포함된다라는 여러 가지 일단 뉴스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2차 전지는 분명히 아직 업황이나 뭐 실적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하지만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배경은 결국 ESS일까요? 몇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뭐 호재와 악재 공존합니다. 네. 일단 뭐 니콜라 파산은 뭐 그렇게 될 줄 그냥 많이들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뭐 크게 부각되는 뉴스는 아니라고 말할 것 알던 같고. 거라서, 예.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끌어올리는데 이 뉴스를 가지고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존의 도요타 쪽으로 북미 공장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이 맺어졌다라고 해서 뭔가 되게 새로운 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GM과 관련된 쪽에서 수주를 받아서 이어가던 쪽들이 약간 취소되다 보니까 그때 공백 상태였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도요타 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뭐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정도 했던 할당된 물량들 이거 위축될 뻔했던 게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숨을 돌리는 건데 Q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기존의 가동률과 함께 끌어갔던 부분 정도를 그대로 확보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업황을 생각하면서 강하게 또 주가가 탄력을 받을 만한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LFP 관련된 쪽들은 일단 LFP의 천국은 중국입니다. 거의 뭐 이제는 범용 기술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차단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LFP와 관련된 쪽들은 한국이 만약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양산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탑재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상용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얼만큼 이어지는지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 어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어떤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는 쪽들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쪽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트레이딩 쪽입니다. 많이 밀려서 소외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 아직까지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줄여주고 다시 밀리면 사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또 주가 올라가게 되면 뭐 기대감이 막 해서 또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 말 하죠. 예. 그러지 마시고요. 네. 예, 일단 좀 이성을 찾으면서 일단 대응할 정도의 부분들 가보시면서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한 5월달, 4월달 이때부터 이제 내년에 하반기에 대한 전망들과 함께 변신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보셔야 될 문제지 지금 너무 무리해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비중 조절해 가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황제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황 괜찮아지고 당장의 실적 가시화되면서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 얘기 주셨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2차 전지를 봐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윗꼬리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후 들어서 탄력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좀 유난히 섹터 안에서도 돋보이긴 해요. 당장 가시화될까? 여기도 사실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양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트렌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지금 윗골이 좀 달려 있습니다. 황윤 팀장님, 상승의 연속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올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네.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그중에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만 좀 상승이 셌습니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던가 이수페타시스라던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던가 대주전자 재료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저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리기판 섹터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등장하고 나서 그 기술력이 이제 현실화될 때 이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사실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왔던 거는 조금 더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2차 전지 섹터들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2차 전지 섹터를 이끄는 쪽은 지금은 전고체 쪽입니다. 결국은 이쪽이 밀리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밀릴 거라고 보고요. 저도 김민수 대표님이랑 생각 같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업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니까 좀 껴맞추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뭔가 비중을 실어서 우리가 크게 배팅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3월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동안 쳐놨던 공매도의 상환으로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수급적인 이슈가 더 크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두 분 의견이 또 동일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 지금 수급이 좀 물린 것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뜯어보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정말 또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어제 마치 제2의 한화 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자아냈습니다. 오늘은 한화나 LS 같은 기존의 강세였던 그룹주들 좀 쉬어가는 가운데 포스코 그룹주가 좀 뜨나 싶었는데 지금은 또 살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강하지도 않네요. 포스코 그룹주로도 그러면 수급이 좀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그냥 단발성이었던 건가?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는 한화, LS, 두산에 이어서 포스코까지 또 그룹주로 묶으려고 하는 노력은 좋습니다. 네. 예, 시장에서 뭐 그렇게 바라보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포스코 그룹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화학주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에 성공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그런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중국발 모멘텀과 함께 나오는 아주 전통적인 시클리컬 업종들이죠. 이런 쪽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던 정도, 특히 포스코홀딩스가 예전에 알고 있던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2030년 넘어가게 되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철강주 이런 관점 쪽에서 분위기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에 대한 재조명 쪽으로 보셔야 될 게 맞지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철강주 쪽에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면서 지금 일단 뭐 중국의 변화 특히 화학주가 꺾이지 않는 만큼 또 다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쪽보다 철강보다 강관 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강관 쪽은 일단 미국에서 LNG 쪽에 대한 이제 수출 준비를 많이 하면서 터미널 늘리고 하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것들 또 피팅 밸브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강관 쪽들이 같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키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세아제 강지주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해서 종목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뭐 또 넥스틸이나 뭐 그런 종목들도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은 세아제강 지주다라는 쪽을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 소화하고 다음 건으로 움직일 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철강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관건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얘기하다가 이제 철강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최근의 추세가 너무 좋네요. 세아 제강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은 잘 골라봐야 되는데 세아 제강지주 딱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잘 해줬었던 조방전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조정 나오고 이제는 좀 그동안의 랠리가 끝나는 것일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되실 겁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조선주가 오늘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인데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지금 좀 충격적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리고 또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이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도 되실 것 같고요. 황유현 팀장님, 조선주에 대해서 평소에 좀 좋게 봐주셨었거든요. 네.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 각각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뭐 언젠가는 한 번은 나올 걸로 예상했었죠. 예. 언젠가는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한 증권사에서 약간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특유의 좀 수급 쏠림, 오늘 특히나 한알령이라는 큰 재료가 나오면서 수급들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부분들도 좀 영향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너무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호한 어떻게 보면 이를 빌미로 양호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선 사이클은 아직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더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가가 그만큼 과연 갈 수 있을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더 멀다. 그래서 오늘의 조정은 사실 오늘 매도가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좀 여파가 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고비만 또 잘 넘기면 추가적으로 다시 추세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답보가 보장이 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큼 너무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사실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이제 좀 군함 쪽 이쪽에 좀 더 이슈가 있었고 다른 기자재라든가 다른 조선주들은 어떻게 보면 ETF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이 LNG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 또 특수선에서 앞으로 향후 나올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은 이 기회 잘 살려서 추가로 매수 한번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기해 주시면서 삼성중공업처럼 LNG 관련된 모멘텀 있는 쪽은 오히려 이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조선 안에서도 이제 방산이랑 같이 묶인 종목들도 많죠. 특히나 한화그룹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또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고 나서 그래도 2차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한화그룹주요? 네. 네, 한화그룹주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잘 가네요. 네, 조선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또 달리는 말은 계속 달리는 네.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황현 팀장님 보고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밸류가 조금 과하게 붙었던 네. 방산, MRO 이쪽들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돈이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쪽들은 약간 부담 가는 영역, 특히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쪽들이 한화와 HD, 현대, 중공업 쪽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은 가는 게 맞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걸 여파로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겠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조선 쪽에서는 엔진 업체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특히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데 근데 밀리게 되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보면서 기자재 쪽에서는 여전히 턴어라운드 되면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보시면서 밀리면 계속 또 관심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마찬가지로 또 이쪽도 끝나지 않은 만큼 우리가 엔진 관련주들 볼만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그룹주도 그러면 그 안에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하나오션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하고 한 50%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차라리 한화 엔진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엔진. 네. 엔진 쪽 좋게 보시네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방 이렇게 체크해봤으니까 전력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출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변압기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약세긴 한데 특히나 한화 그룹주 다음으로 너무 잘 갔던 게 LS 그룹주인데 그쪽의 급락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화 그룹주보다는 이제 후발주자 성격으로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위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 대응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봐야 될까 고민되는데 황유한 팀장님, 그러면 LS 그룹주는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도 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지요? 저는 그 변압기 쪽을 보신다고 하면 좀 LS 그룹은 종목에 따라서 좀 저는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어저께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해서 나온다라고 하면 해저 전선, LS 전선이라던가 이제 뭐 OTC에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LS 전선과 그 전선을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뭐 마린 솔루션이라던가 관련 그룹주들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올 수 있고 좀 그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LS 일렉트릭이라던가 그리고 변압기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현대일렉트릭, 뭐 효성중업 이런 종목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세 부과로 인해서 원재료값 상승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이 실적을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아마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모멘텀 붙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일정 부분 소멸이 되는 시기, 심리적으로 소멸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변압기는 전체적으로 지금부터 1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또는 어느 정도의 가이던스나 관련 레포트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슬로우하게 움직일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압기 섹터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LS 그룹 내에 다른 종목들은 종목별로 따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쪽은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좀 수치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LS 그룹주 안에서는 종목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반도체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올라갔죠, 섹터 안에서. 그런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되고 있어요. 어제 K칩스법 때문에 이제 환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분위기는 그저 그렇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더 일찍 적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HBM 밸류체인도 약하고 에이징 모멘텀으로 올랐었던 시스템 반도체 쪽도 쉬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 유리기판 쪽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반도체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 이 정도 이제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했던 것 중에 뭔가 다른 이유가 좀 있는지요? 네, 어제 시장과 함께 쭉 끌어올렸던 네. 섹터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버거운 모습들 보여진다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속 확장세는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귀환이죠. 네. 그쪽은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업황을 확인했다라는 쪽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와 함께 좀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더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추세가 이제 마련되고 그다음에 묵직하지만 계속 또 확장되는 국면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체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는 이제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은 그만큼 업황에 대한 위축 때문에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이다라는 쪽으로 분위기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었을 때 역시 메모리 반도체 특히 랜드 쪽도 이제 많이 위축됐다가 이제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 보고 그다음 또 HBM도 너무 또 도외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네.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잠깐 관심 있었던 DI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주가가 급등하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변화 나온 것처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같이 변화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쪽에서도 계속 HBM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레거시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또 크게 작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돌아온 만큼 우리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HBM도 무시할 수 없는 섹터다. 함께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유리기판 쪽이 좀 유난히 급락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리기판 안에서도 사실 그 대장으로 볼 수 있었던 SKC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가 많이 좀 꺾인 걸로 보이기도 해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유리기판이라는 테마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좀 쉬어갑니다. 황유현 팀장님, SKC를 봤을 때 유리기판 테마로서의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 보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유리기판은 종목에 따라서 좀 많이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SK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에서 신규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SKC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두주자고 하더라도 조금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요. 다른 소재나 아니면 이제 장비 업체들은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은 뭐 쉬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주가 재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은 일단 시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들이 다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진입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의 양상은 사실 저는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할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접근하신다면 삼성전기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에서는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는데 삼성전기를 또 관심 있게 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로봇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장에서는 여전히 관심 정말 많은 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빅테크 기업들도 다 로봇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뉴스 이외에 이제 뭔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만한 재료는 다 반영되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뉴스가 없다 보니 좀 이러는 것인지 로봇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 관련된 쪽에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이쪽으로 신용이 많다, 네. 비투가 많다라는 쪽인데 이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네. 주가 급등하게 되면 바로 막아버립니다. 신용을 막아버리고 지금 신용되는 종목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러면은 신용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더 몰려야 되는데 못 몰린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이 다 위험 관리를 한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극적인 기사로 나온 거는 뭐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이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올 걸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추세를 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39만 2천 원 정도 이게 단기 지지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이탈하느냐 마느냐 특히 뭐 내일 개파락으로 나와서 밀려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가 아직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쪽인데 하지만 대장주가 버티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먼저 꺾이죠. 그래서 단기 지지권들이 이탈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강했던 하이젠 RM 같은 경우도 오늘 벌써 중요한 지지권들을 그저께였죠. 그저께 강한 탄력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 때 단기적으로는 또 이 자리에서 또 바로 이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올 텐데 그럼 반등권을 이용해서 줄여주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단기 지지권들이 이탈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한 거 인정.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위축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약간 좀 운영의 묘를 갖춰가면서 보시되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가긴 가는데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더 빨랐다고 하게 되면 그거를 좀 대응하는 정도. 어떻게 네. 한국 증시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을 때 좀 줄이시되 네. 올라갈 때 좀 이격 크니까 좀 줄이시라고 하게 되면 말을 전혀 안 들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빠지니까 이제 또 고민이 네. 많으신 것 같은데 그게 한국 증시의 변동성 큰 종목들의 대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관심도 많고 변동성도 큰 쪽이다 보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 딱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챙겨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